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강추위에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의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 세종 충남본부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충청권 지역의 순간 최대 전력이 91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8년 2월에 측정된 889만 킬로와트로 900만 킬로와트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전은 강추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한 게 전력 수요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수급 위급 상황에 대비해 주요 전력 소비 기업 30곳의 전력 사용을 줄이고 추가 예비 전력 20만 킬로와트를 확보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충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1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가 지난 9일 30명, 10일에는 11명이 각각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11일 오전 기준 모두 1,8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03명이 퇴원했고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모두 1,034명입니다. 예산 지역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됩니다. 예산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등 300여 명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예산군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B동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 방역용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내놓은 카페 대상 방역 지침을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카페의 경우 포장, 배달만 가능한 반면 브런치 카페에서는 음식 주문 시 매장 안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례를 살펴보죠. 충남 홍성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며칠 전 지인들과 들른 한 브런치 카페에서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충남도가 내놓은 방역 지침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봤기 때문인데요.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우고 포장, 배달만 하는 인근 카페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서는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했던 것을 영업시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브런치 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전까지는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한데요. 브런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만 지키면 손님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페 업종 형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겠죠. 커피와 음료,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일반 카페 점주들도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반 카페의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산군 소재의 한 카페 점주는 커피만 판매하는 카페만 영업을 제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매출이 20만 원에서 6에서 8만 원대로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카페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 살펴보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신청 접수가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진시 박미혜 지역경제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3차 재난안전지원금입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 제한 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과 또 지원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버팀목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공통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원 이하이고 작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서 10명 미만이어야 되며 사업자 등록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당진시의 경우는 집합금지 업종이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으로 약 160여 개소가 대상이고요. 영업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업, PC방, 학원,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임의용시설, 편의점 등 5,600여 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한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검색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줄 예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11일부터 시청 2층에 있는 난지홀에 콜센터를 설치해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중기부 버팀목 자금 콜센터인 1522-3500 또는 시청 콜센터인 041-350-4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또 매출에도 지장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밖에도 당진시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준비된 게 있다면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당진시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사업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는 14일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1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박미혜 지역경제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유 순경입니다. 도로 위의 신호는 모두가 다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깨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는데요. 얼마 못 가 좌회전해 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녹색불에 건너던 보행자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충격한 건데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운전자의 판단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더라도 진행 방향에 녹색 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0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데요.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강하게 충돌하고 맙니다.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였는데요.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은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지켜져야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공주의 한 교차로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튕겨져 나간 블랙박스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이륜차를 치는 2차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교차로 전멸 신호에서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보통 교차로에서의 한쪽이 황색 등이 전멸되면 다른 방향은 적색 등이 전멸됩니다. 황색 전멸 신호는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되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적색 전멸 신호는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차량이 없는지 주위를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취약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확대했습니다. 행복택시가 추가 운행되는 곳은 순성면과 고대면, 면천면 등 5개 읍면, 16개 노선인데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행시간 20분 전에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습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를 포함해 모두 254곳인데요. 대상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3월 중에 선정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내 26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폐렴과 중이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최대 80%에 달해 매우 치명적입니다. 청양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농식품 바우처를 오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으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채소류와 과일류, 흰 우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매달 1일 자동 충전되고 당월 말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영상으로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12일 새벽 서해상에서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양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까지 차츰 회복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 영하권의 추위가 또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